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할 때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면 구매가 훨씬 많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기 위한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고 연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관계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특히나 구매 데이터입니다. 구매 데이터가 쫙 주어져 있을 때 구매 데이터로부터 어떤 재미있는 관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이거는 마케팅, 비즈니스, 판매, 이거와 관계 있는 거라서 어떤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 그들 간의 관계, 어떤 것들이 서로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나온 이야기예요. 1990년대. 아까 케이민즈는 1960년대에 시작했다고 했고, 게임트리 언제 나왔다고 했지? 게임트리의 알파 베타 푸른이 언제 나왔다고 했죠? 1950년대. 케이민즈 1960년대, 얘는 1990년대도 그나마 최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60년대에 재미있는 일들을 관찰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구매하고 판매하고 판매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유난하게 눈에 띄는 게 발견이 됐던 거야. 어떤 관리자가 판매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떤 지정한 상황에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맥주와 기저귀가 자주 동일한 쇼핑카트에, 그러니까 구매 내역들을 봤더니 기저귀와 맥주가, 기저귀는 어린이 용품이고 맥주는 어른 용품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가 그 구매 내역에 계속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고 보니까 젊은 아버지들이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주말에 마켓에 가시는, 요즘 온라인 쇼핑 워낙 많이 하니까, 옛날 온라인 쇼핑 없이 주말 오프라인 쇼핑만 있을 때는 주말에 가서 있던 만큼 사다가 냉장고에 다 쟁여놓고 쓰고 이제 또 다시 주말에 장 보러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 얘기죠. 9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중에 주말에 가서 잔뜩 장을 봐왔는데 아기가 계속 뭔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저귀가 부족해.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기저귀 좀 사와 라고 해서 기저귀를 사러 가서 에이 내 것만 사? 아니 애기 것만 사? 내 것도 사야지? 라고 하면서 맥주를 사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맥주와 기저귀가 전혀 그냥 물건만 봐서는 전혀 이들 간의 관계를 보지 못했는데 구매 내역을 보니까 이들이 상관이 있었네? 그럼 두 개를 같이 두자. 물론 기저귀를 사서 내가 맥주 먹을 의향이 강하면 찾아가겠죠. 어디 맥주 판매하는 데 찾아가서 사겠지만, 근데 가깝게 두면 별로 귀찮아라고 하던 사람도 그냥 사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배치를 했더니 기저귀 매출액과 맥주의 매출액이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면 사람들이 분석하자, 이런 구매 내역을 분석해서 배치하자라고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런 식의 논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서포트라는 용어와 컨피던스라는 용어와 리프트라는 용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서포트 한다는 건 지지한다는 얘기야. 지지한다는 거. 지지하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구매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구매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몇 번이나 나오니? 라고 하는 게 서포트예요. 그래서 전체 n분의, 전체 트랜잭션, 전체 구매 내역 건수 n분의 A와 B를 동시에 구매한 건수가 서포트 A, B예요. 그럼 서포트 A는? 서포트 B는? 어떻게 계산할까? 서포트 A, B라고 하는 건 전체 구매 내역 건수 분의 A와 B를 동시에 구매한 건수예요. 그럼 서포트 A는? A라는 아이템의 서포트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치. 전체분의 A를 구매한 건수예요. 이것을 많이 봤는데? 전체분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건수? 전체분의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수? 이게 뭐예요? 확률이에요. 이거 사실 확률이에요. 확률인데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가면서 용어가 바뀐 거고요. 결국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A라고 하는 건 전체 건수분의 A를 구매한 건수고요. 결국 그다음 서포트 AB라는 건 결국은 전체분의 AB를 동시에 구매한 건수고 PA, B예요. A와 B가 동시에 판매될 확률. 그래서 서포트 A라고 하는 건 A라는 아이템이 판매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포트 A, B와 서포트 B,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포트 B, A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치? 동시에 구매하는 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구매할 때 어떤 순서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순서를 따지지 않고 그냥 구매 내역에 존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 B나 B, A나 상관없어요. 그냥 두 개가 동시에 구매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컨피던스라는 건 신뢰죠, 신뢰. 신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컨피던스 A, B는 프리퀀시 A분의 프리퀀시 A, B예요. 그러니까 A를 구매한 건수 분의 A와 B를 동시에 구매한 건수. 그러니까 A를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B라는 거를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컨피던스 A, B와 컨피던스 B, A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겠지. 왜? 분모가 다른데. 컨피던스 A, B는 A 구매 건수 분의 A, B 동시 구매 건수인 거예요. 근데 프리 컨피던스 B, A는 B 구매 건수 분의 A, B 동시 구매 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를 구매한 거, B를 구매한 사람 중에 A를 구매한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잘 쳐다보니까 얘 누구 닮았어? 조건부 확률 닮았어요. 맞아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를 구매할 확률. 그러니까 A를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B를 구매할 거냐. 컨피던스 B, A는 마찬가지. B를 그러니까 A의 확률, B가 구매된 상황에서 A를 구매할 확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확률인데 비즈니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비즈니스 용어로 변신돼 있을 뿐인 거고요. 결국 다 맥은 같습니다. 자, 이제 리프트가 중요합니다. 리프트. 이건 뭐냐면 리프트가 뭐 하는 거예요? 리프트의 뜻이 뭐야? 리프트의 뜻이 뭐야? 조용히 있어. 리프트의 뜻이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리프트 A, B는 A가 B의 구매를 어떻게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상승 효과. A가 B의 구매에 얼마나 상승 효과를 끼치느냐라고 하는 게 이 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 그냥 여기 비즈니스 쪽의 얘기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만 나와요. 리프트 A, B는 서포트 A 곱하기 서포트 B분의 서포트 A, B라고 나와요.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걸 잘 정리해보면, 잘 뒤집어보면 뭐냐면 B를 구매한 사람, 그냥 아무것 없이 B를 전체 구매자 중에 B를 구매한 사람의 비율 대비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를 구매한 사람의 확률, 비율인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 리프트 A, B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리프트 A, B가 1보다 크다. B를 그냥 전체 구매자 중에 B를 구매한 확률과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를 구매한 사람의 비율. 그게 이제 리프트인데 그게 1보다 크다. 이 뜻은? 얘들아 리프트 A, B가 인생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식이야. 지금 리프트 A, B가 1보다 크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냥 일반 전체 구매자보다 A를 구매한 사람 중에 B를 구매한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구매하는 경우가 B를 구매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거고 A 옆에 B를 두면 B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과 같다는 거는 그냥 사는 사람이나 A 구매자 중에 B의 구매자의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냥 나는 굳이 A 때문에 B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B를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1보다 작다는 건 전체 구매자 중에 B를 산 사람보다 A 구매자 중에 B를 산 사람이 적다는 거는
어쩌면 A 사는 사람은 B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이보다 크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보다 A 구매자 중에 B의 구매자 비율이 높은 거니까 A 옆에 B를 두면 A를 사면서 B를 더 많이 사서 그동안 B 구매자 수가 적은데 A 옆에 B를 두면 B 구매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자, 리프트 B, I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어차피 그쵸. 서포트 A 곱하기 서포트 B분의 서포트 A, B인데 둘 다 이 곱하기를 뒤집나 뭐 얘를 뒤집나 다 똑같기 때문에 리프트 A, B는 B, A와 똑같습니다. 사실 약간 이상하죠. A가 B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B가 A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아무튼 수식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개는 공식 수학적인 식으로 따지면 두 개의 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거 안 할 거지만 이건 룰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샘플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를 산 사람 중에 B, C를 산 사람의 비율을 구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구매하면 B, C를 구매한다. B를 구매하면 C, D를 구매한다. 뭐 이런 식의 룰을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예제는 그건 빠져 있어요. 아무튼 기본적인 것만 해보면 그래서 아이템의 수를 하나씩, 둘씩, 셋씩 늘려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묶음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확대해 나가면서 서포트가 근데 구매 건수가 적으면 그렇죠? 구매 건수가 적으면 걔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매 건수가 어느 이상 되지 않으면 다 잘라. 걔는 고려도 안 하고 구매 건수가 어느 이상 되는 것들에 한해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식으로 확대해 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계란은 5번 있고요. 그렇죠? 라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라면 8번, 참치, 햇반, 콜라, 양파. 이렇게 되고요. 서포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건수분의 요 빈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5, 10분의 8,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10건 중에 1건밖에 구매가 안 된 애들 관심을 가질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한 10건 중에 2건밖에 안 샀어? 얘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껴.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 구매한 것들만 갖고 보자. 그래서 계란, 라면, 햇반, 콜라에 대해서 그들 간에 즉 우리는 각각 개별 아이템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애들을 같이 배치하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면서 상관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씩 짝을 지어서 라면 햇반, 라면 콜라, 라면 계란, 계란 콜라, 계란 햇반, 콜라 햇반 이런 식으로 다 짝을 봅니다. 라면 햇반 1번, 2번, 3번. 그쵸? 라면 콜라 1번, 2번, 3번, 4번. 라면 계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콜라랑 햇반은 같이 안 먹나 봐요. 이건 절대 같이 먹지 않나 봐요. 얘는 제끼고. 계란과 햇반도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제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요 2개 제끼고, 요 4개. 적어도 3번 이상 같이 구매한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그럼 3개를 그런 거에 대해서 3개 짝을 지어가지고 3개를 동시에 구매한 게 있나? 라고 봤더니 라면, 콜라, 햇반을 함께 산 경우가 라면, 콜라, 계란 라면, 콜라, 계란 1번, 2번 그쵸? 라면, 계란, 햇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아이템들 3개 이상짜리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끝. 관심 끝. 그래서 2개짜리만 2개 묶음에 대해서만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리프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빈도가 계산이 되고 서포트가 계산이 된 상황에서 컨피던스 A, B 컨피던스 A, B 그러니까 컨피던스 라면, 햇반 어떻게 계산할까? A, B니까 A를 산 건수 대비 A와 B를 동시에 산 건수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8분의 3 그 다음에 라면 콜라 라면은 8번 샀으니까 그렇죠. 라면을 8번 샀고 동시에 산 거를 계산을 빈도가 그러니까 라면을 산 거가 8번인데 라면 콜라를 동시에 산 게 4번이니까 8분의 4 그렇죠. 라면을 8번 샀는데 2개를 동시에 산 게 4번이니까 8분의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피던스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컨피던스 B, A 자 그러면 햇반을 산 사람이 라면을 산 비율은 얼마야? 라고 해보면 햇반을 다 3번 샀고요. 그 중에 라면, 햇반 동시에 산 게 3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3 B, A 콜라를 5번 샀는데 그렇죠? 콜라를 5번 샀는데 라면 콜라를 동시에 산 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와 라면을 산 사람이 콜라를 사면 한 80%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면 사는 사람 중에 80%가 계란을 사는구나. 그러면 라면과 콜라를 같이 배치하면 뭐 구매 비율이 높으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햇반을 산 사람 모두 라면 샀어. 그럼 햇반 옆에 바로 라면 옆에 햇반 이렇게 배치하면 사람들이 동시에 2개를 쫙 사서 가겠죠. 그다음에 콜라를 산 사람 중에 라면을 구입하는 사람이 80% 많아. 그래? 그럼 콜라 라면이랑 같이 둬. 계란 산 사람 중에 80%가 라면을 샀어? 그럼 계란 라면 같이 둬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라면을 산 사람이요. 전체 몇 프로예요? 80%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산 사람 중에 라면을 구입한 사람이 80%인데요. 결국 전체 구매자 중에 80%가 라면을 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둬도 사람들은 라면을 많이 사요. 라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콜라나 계란을 연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이야 1. 아까 리프트가 결국 1이야. 그래서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2개를 배치하는 데서는 리프트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리프트를 반영해서 어차피 살 사람이 사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어차피 살 거니까 아니었는데 사게 하는 거지.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뭘 사면 더 산다고 치면 뭘 사게끔 만들어가지고 더 사게 하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야 됩니다. 계란이 빈도가 5고요. 서포트가 10분의 5인 상황에서 계란을 산 사람이 라면을 살 확률, 라면을 산 사람이 계란을 살 확률, 햇반을 산 사람이 계란을 확률, 콜라를 산 사람이 계란을 살 확률 이런 걸 다시 계산하는 거죠.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산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콜라를 산 비율이 5건인데 그 중에 계란을 사는 사람이 3건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산수는 그냥 하면 되고요. 하면 되는데 핵심은 이거죠. 어차피 계란을 구매하러 온 사람 중에 절반이 계란을 사요. 그런데 콜라를 산 사람은 이게 50분의 25죠. 50분의 25고 얘는 5분의 3이니까 50분의 30이에요. 그러니까 콜라를 산 사람이 계란을 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계란을 사는 사람보다 콜라를 산 사람이 계란을 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콜라랑 계란이랑 가까이 붙여놓으면 이제 계란을 산 건수가 많지 않아요. 미안. 근데 사실 콜라랑 계란은 같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햇반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햇반의 경우를 보면 햇반의 경우를 보면 햇반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샀어요. 햇반 판매량이 떨어져요. 햇반의 판매량이 떨어지는데 계란을 산 사람이 햇반을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라면을 산 사람 중에 계란을 살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햇반을 10명이 와서 3명만 햇반을 샀습니다. 결국 이 2개를 비교하려면 40분의 6이죠. 40분의 12. 40분의 12. 얘는 8분의 3은 40분의 1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햇반을 사는 사람보다는 라면을 사는 사람들이 햇반을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햇반 판매율이 떨어져. 햇반 판매량이 많지 않아. 햇반 판매량을 늘리려면 많이 사람들이 라면 사러 오잖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라면 사러 온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라면 옆에 햇반을 두면 사람들이 햇반을 조금 더 많이 사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일반적으로 라면을 구입한 비율보다 햇반을 산 사람 중에 라면을 구입한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라면은 이미 많이 사. 그러니까 라면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햇반을 구입한 비율보다 라면을 산 사람 중에 햇반을 구입한 비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이게 40분의 12였고 40분의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햇반 판매량을 늘리려면 라면 옆에 햇반을 두자 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라면, 콜라, 계란은 어차피 여기 보면 라면과 콜라 라면을 산 사람이 그렇죠? 라면을 산 사람이 콜라를 살 확률은 어차피 50%야. 근데 전체 구매자 중에 50%가 콜라를 샀어. 그러니까 라면과 콜라를 붙여넣어 봐야
판매량이 촉진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콜라를 살 사람이 콜라를 사고 라면을 살 사람이 라면을 샀는데 우연히 두 개가 겹쳤을 뿐이야.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매량 어떤 그 판매대의 아이템 배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해보면 리프트 A, B라고 하는 게 서포트 A 곱하기 서포트 B분의 서포트 AB였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하여튼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돌려봐도 어차피 그게 조건부 확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은 프로그램한테 시켜도 되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컨피던스만 보면 안 되고 리프트까지 봐야 리프트까지 고려해야지 어떻게 어떤 것의 구매가 어떤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끄덕끄덕.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지, 그치?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얘들아.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콜라를 보면 보자. 콜라 한 사람 중 근데 이게 좀 반반이라서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두 개 콜라 판촉 행사를 올리거나 계란 판촉 행사를 하면 아무튼 판매량이 증가할 건데 어차피 구매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더 강하게 끌고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